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오늘 이 9시가 끝나면 일봉만 마감되는 게 아니고 이제 월봉도 마감이 되기 직전이란 말이죠. 보시면 얘가 마감이 되기 직전이다라는 건데, 또 월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월봉의 형태를 보면 이 상승장이 될 때 안 보이니까 이거를 좀 없애겠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끄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장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월봉이 떠요. 그리고 미니 불장일 때도 보면은 월봉이 5개 연속으로 떴죠. 이때도 6개 연속으로 떴고, 여기서는 4개 연속으로 월봉이 양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오래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보시면 여기도 6개,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6개, 2개, 2개, 여기도 이제 3개, 3개, 4개, 여기는 5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때 장과 비슷하게 간다면, 기울기가 보면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기울기가 여기나 아니면 이 지점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 게, 지금 기울기가 비슷해요. 보시면 보통 오를 때는 이러한 형태로 기울기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약간 거의 평행한다는 형태로 굉장히 천천히 가죠. 여기서도 그런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이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울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양봉이 3개 혹은 4개 정도 뜨더라. 여기도 여기 5개죠. 이런 식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3개 혹은 5개가 뜨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시장에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적산병, 흑일병 이런 해가지고, 적산봉, 흑일병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3개 연속 음봉이 뜨면 다음 봉은 양봉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매도가를 정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3개 동안 양봉이면 그 다음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매매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때가 양봉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이번 달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크립토의 지난 역사를 봤을 때는 그래도 3개 연속하고 조정이 나온 적도 있지만 보통은 4개나 5개까지도 양봉이 나오더라, 월봉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양봉이 5개나 6개가 뜬다 했을 때,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높으면, 그죠?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면 그때는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 기울기가 굉장히 좀 평행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월봉이 뜰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추세 자체는 우리가 상방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주초, 그 다음에 월초, 그렇죠? 이때가 항상 이제 좀 눌림이 나올 때 혹은 지지부진할 때이기 때문에 이 당분간의 횡보는 좀 더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이 8시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 월봉과 일봉 마감을 앞두고 이제 9시까지니까 마감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7일선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37643인데 얘가 이제 마감 때 여기를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의 운전들을 보면은 얘도 종가 마감에 딱 걸치게 지켜놨고, 얘는 꼬리가 여길 닿았고, 꼬리가 닿았고, 얘는 말아 올렸고, 꼬리가 닿았고, 얘는 종가만 닿으면 어쨌든 계속 이러한 형태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정말 어센딩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냐, 아니면 얘가 상승세기 형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세기를 가는 거냐, 이건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어센딩이라는 것은 상방 가능성이 높은 차트고, 이 상승세기 형태는 보통 엔딩 다이고널이라 그래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마지막 파동에서 나와가지고 떨어질 때, 그럴 때 많이 나오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너무 극과 극이지만, 사실 이 상승장 초입부의 엔딩 다이고널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차트가 있는데요. 이 2016년의 차트인데, 이런 거 보면 2016년이랑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지금 어쨌든 얘가 여기를 비슷하게 뚫었어요. 그리고 더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갔죠.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 가서 눌림이 오고, 이것도 리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리를 안 주고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3000%가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이런 부분인데, 얘가 만약에 이러한 그 봉우리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 여기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PI 사이클에서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 부처빔 때 고점이 나온 거라면, 그죠? 그러면 얘가 두 번째 봉우리인 이 지점, 이게 이제 48,000, 52,000, 이게 피보나치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걸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그죠? 이쪽이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나 여기인데 이 지점이면 뭐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0과 52,000 이럴 때가 되는 거고, 근데 뭐 만약에 이게 뭐 여기면 그러면 뭐 6만대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되게 재밌는 경우의 수가 많고, 어쨌든 우리가 월봉상으로 3개가 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는 5개까지도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연속 양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전혀 문제될 거 없고, 뭐 조정이 설사 나오더라도 우린 어차피 현금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애들 중심으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알트들을 보면은 메이저 애들도 좀 가고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도미넌스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보면 이러한 선이 생기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요 도미넌스가 제가 중간에 눌림목이라는 게 생길 때, 그때 이제 뭐죠? 이게 이제 눌림목이라는 게 생기면 이게 이제 로그가 안 된 로고가,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뭐다? 여기서 이제 눌림목까지 리테스트를 할 때 음봉이 세게 박을 때는 보통 잡알트보다는 메이저 알트 애들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볼 때는요, 항상 이게 이제 일봉에서는 좀 생략이 잘렸어요, 여기 중간 높이들이. 근데 4시간 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쭉 그어보면 사실 이 하락 추세선을 이게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테스트라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는 알트장이 조금 더 길게 열릴 수 있지만, 이거 다음에 만약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애들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또 배 아픈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 메이저 알트들을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어쨌든 이게 일목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를 뚫으면 그때부터 움직임이 엄청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16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2020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52,000이나 뭐 48,000이나 4만이나 뭐 6만이나 이런 데가 생각보다 짧게 갔다가, 그러니까 짧게 간다는 게 갔다가 조정이 짧은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처럼.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올 양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한 달을 볼 때는 변동성이 좀 있긴 했었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양봉에서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다가 중간에 한번 살짝 조정을 음봉으로 주고 연속 양봉을 때리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알고는 있되, 어찌됐든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비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내가 현금 비중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무서울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조금 안 간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만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도 여기서 한 번에 갔던 이유는 여기서 다 쉬어가서 그래요. 이 코로나빔은 블랙스완이었고, 이걸 꼬리를 빼고 우리가 몸통만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몇 달째 행보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15, 한 15개월을 행보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구간까지 떨어지는 게 엄청난 낙폭이긴 했지만, 이게 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박스권 매물대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라고 차트적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좀 심할 수는 있어도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멘탈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도 사실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반감기 차트예요. 그죠? 반감기 사이클. 그래서 2025년에 고점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쵸? 이 반감기라는 것을 했을 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느냐 하는 걸 보면 아니다라는 거. 생각보다 한번 뭔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때도 뭐 횡보하거나 약한 눌림 정도를 주고, 이때는 좀 많이 눌렸죠.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 모두가 바라는 이슈라는 것들이, 제가 ETF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에 만약에 가격대가 하락하거나 뭐 횡보하거나 지금같이 지지부진할 때, 그때 만약에 ETF가 터지면 그거는 상승이 지속되는 재료로 쓰지만, 이제 블랙록이랑 이런 애들 들어올 때 보면은 미국 애들 들어오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호재가 가격이 한창 오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과정에서 진짜 위아더 월드 하면서 재료가 나왔다, 그런 건 오히려 조정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슈가 나온 다음에 펌핑이 잠깐 나오고
그 펌핑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팔고 나가는 유동성을 제공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반감기의 차트를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반감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를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형태가 될 수 있다. 근데 반감기 자체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생각보다 뭐 이것처럼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감기가 아예 고점의 케이스. 두 번째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한 미니 불장 정도가 오고 반감기가 추가적인 조정의 재료로 쓰이는 거. 그죠? 이제 그러면은 사실 반감기 때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고 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 이번 반감기는 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신경을 끄고 있다가 어느샌가 보면은 비트코인이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오면 만약에 지지부진한 차트다 혹은 생각보다 덜 올랐다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뭐다?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면 정말 많이 올랐다. 그러면 고점의 재료로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날짜들이 보통 보니까 몰려 있어요. 지금 어차피 연말에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데 뭐 1월이나 아니면 더 미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뭐 빠르면 12월이 될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이게 한 3개월 정도 사이로 ETF라는 대형 호재와 그 다음에 반감기라는 대형 호재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럴 때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반감기라는 호재도 먹고 ETF라는 호재도 먹고 반감기라는 호재도 먹고 하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근데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는 오케이. 그러나 반감기랑 ETF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는 애매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오피셜이 된 시점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애매하다는 거. 펌핑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펌핑 말고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이미 소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미리 못 산다 해도 다 뒤로 살 거예요. 개인 계정으로 사든 뭘 사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ETF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 상황이 어땠느냐, 가격이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나뉘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항상 소망이에요. 소망. 뭐다 이때 그냥 고점을 줘버리는 사이클 자체가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 2025년은 좀 애매해요. 과세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랑 주식이 최저점이나 아니면 혹은 진짜 그 발목 정도의 자리에서도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그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이나 뭐 정말 바닥에서 잡으면 우리가 이제 이 반등하다가 또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계속 우울하게 돼도 어쨌든 가격 자체가 싸니까 내가 그리고 양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만 보고 일단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중간에 무릎이나 아니면은 뭐 정강이나 이런 데 사면은 원래 그게 맞아요. 정강이나 무릎에 사는 게. 근데 그 무릎 정강이 다음에 상체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10% 물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그러다 손절하면은 올라갔을 때 안 사 이런다고 말해요. 그러면 갑자기 막 더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 아닌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빠르고 높게 가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소망이 있다. 그래서 2025년 전까지 최대 2024년 연말에는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의 큰 축은 항상 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귀에 지겹도록 딱지가 않도록 들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면 제 영상에서 보셨다면 이 얘기들은 정말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주 하고 또 자주 하고 또 자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정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회사 돈으로 이 비트코인을 산단 말이에요. 항상.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선 잘 샀어요. 여기도 잘 샀어요. 잘 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물음표 찍히죠? 잘 샀어요. 애매해요. 못 샀어요.
못 샀어요? 잘 샀어요. 잘 샀어요. 잘 샀어요. 잘 샀어요. 잘 샀어요. 잘 샀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갔지만 뭡니까? 내려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럼 사실 이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회사인데 회사의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입으면 사실 뭐 이사회든 그렇고 주주든 그렇고 입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얘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애플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장기적인 뷰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고 있냐? 비트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매수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 평단이 아마 3만 달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형태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득을 보고 있고 이 다음에 상승장이 올 경우에 큰 수익을 보겠죠. 근데 그 큰 수익을 본다고 이 사람이 과연 팔까? 이 사람이 팔 때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이클보다도 정말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엄청난 수준의 가격이 됐을 때 그때 난 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매도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매도한다는 게 일부 매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을 매도하려고 할 때 그때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평단이 3245달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진짜 이 정도 급으로 투자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거면 이 정도 급으로 하기 위해서의 본인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설사 저라도 이 코인 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리플을 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깡다구 그리고 그 정도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념 자체가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신념 그리고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 그쵸?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갖추지 못한다면 그냥 스윙 트레이딩이 가장 편하고요.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정말 내가 장투를 할 거다 하면은 쉬운 거 하세요. 웬만하면 시총 큰 것들. 지금은 당장 못 올라가니까 좀 그렇죠. 좀 짜증나긴 하죠. 지루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못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가격이 내가 원래 하는 목표가에 비해서 너무 싸다. 또 사면 되겠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오르면 내가 생각하는 개수를 매집을 못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또 기다리게 돼요. 사람 심리상. 그러다가 이제 더 오르죠? 이거 진짜 조정 안 주는구나 하면 그때 정말 비싸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초에 너무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으려면 아예 장투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장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신념, 인사이트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좀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알트적인 차트를 보면 좋거든요. 근데 개별 알트를 보면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해.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도 한 방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흡성을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장을 여러분들이 못 겪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상승장 막바지에 들어오면 알트가 많이 올라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처음에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갈 때 보시면 이때도 알트코인이 뚫고 시총이 올랐지만 비트코인의 그 독주가 일어날 때는 이때도 안 일어난다 했지만 2020년 뭐 한 12월부터 1월 1일 딱 끝났거든요. 이때 동안 진짜 지옥을 경험했어요. 알트들이 계속 떨어져. 비트는 계속 올라.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대금 순위에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오고 알트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왔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면 매우 매력적이에요. 알트코인 시총 차트 보면 정말 좋은 차트예요. 이런 거 다 뚫고 골드크로스 나오는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2016년, 2020년 이후부터는 계속 우상향 한다 그러면 알트가 좋기는 한데 문제는 중간에 그런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왔을 때 그때 버틸 수가 있느냐. 항상 그거예요. 다른 거 오르는데 내 거 떨어지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상승장일 때. 아니면 안 오르거나. 그게 오히려 더 피말리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버티겠다 하시면 비트코인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뭐 비트코인 월봉이 좋다 이거예요. 보시면 요 MACD 상으로 골드크로스가 나오면 그렇죠? 되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원래 이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원은 이렇게 긋고 그렇죠? 이걸 내려보면은 이 지점인데 여기다 해놨어요. 미니 불량 쪽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주황색 선인가 보다. 여기 이제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으면 여긴가 보네요. 그럼 맞네. 네. 어쨌든
이 골드크로스가 MACD 상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많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똑같아요. 알트코인이 좋다 이런 건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알트코인 시총이 많이 오를 때는 보통 뭐다? 메이저 애들이 많이 오를 때가 알트코인 시총 그리고 도미넌스가 확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을 일단은 단타 관점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다가 뭐 좀 더 가면 뭐 스윙하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것도 보면은 여기를 좀 넘으려 그래서 이걸 넘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형태가 많았죠. 노란색 원을 보시면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제목은 이제 BBC 보도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물 먹는 하마다 뭐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악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버드 같은 게. 근데 사실은 이거를 보니까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이걸로 그 목욕탕을 한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목욕탕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주가 되면 문제가 됐는데 채산성도 딸리고 점점 그랬는데 이게 주가 아니고 부가 되면요. 그러면 내가 원래 어떤 걸 하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전력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를 한다 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할 거 잘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채굴이 많이 돼 있는 거야. 쓸만한데? 라는 접근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매스 어댑션이 될 수가 있어요. 대량 채택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매스 어댑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거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일어날 수 있냐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어쨌든 산업 자체가 굉장히 그 첨단 고도화된 산업을 못해요. 그럼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본인들의 인구와 인프라를 끌어당겨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나중에 AI가 되면 개발도상국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인건비 자체 혹은 인구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이제 높은 쪽이 좋은 건데 부가가치가 낮은 쪽이 보통 많은 인력을 쓰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개발도상국이 값싼 인력에 인구도 많으니까 유리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AI나 이런 걸 됐을 때는 오히려 데이터나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고부가가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진국에 이렇게 기술이 좋은 나라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그런 쪽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도국은 그때는 정말 그 여러분들 예전 P2E 할 때 베트남에서 이런 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은 한 달 월급이 뭐 $300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P2E를 하면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번다 하고 10만 원 번다 했을 때 이걸로 뭐 먹고 살아 시간이 아깝다 이러는데 얘네들은 진짜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면 10만 원을 받으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P2E 같은 게 동남아에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전을 하면 일종의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왜? 양극화가 심해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AI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라 혹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와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나라 혹은 AI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나라들은 그만큼 본인의 시간을 더 써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 자체로도 양극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도국으로 꼽고 있는 나라들 있죠. 뭐 동남아나 이런 쪽. 얘네가 아마 마지막 그 개도국 인프라지 않을까. 아프리카는 좀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뭔가 계속 분쟁 지역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원 자체가 그 4차 산업에 좋은 그런 자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이 자원을 쟁탈하기 위해서 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이런 거 다 알아놓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영상 계속 끝까지 보라고 한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갈지 큰 관점에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가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정도의 단순한 내용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 눌림에 버티지 못해요. 리플 보세요. 여러분들 리플 또 지금 리플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야? 리더송 나오는 겁니다. 이 오늘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리플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있어요. XRP 상승률 왜 이렇게 낮지? 그죠? 이렇게 한참 뒤처질 거야 얘가? 그러면서
소송전이라는 가격 제한 요소가 있긴 했지만 소송이 해결되면 다른 알트 모두 따라잡을 거라 생각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TF, 그 다음에 또 뭐죠? 반감기가 생각보다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이 모두가 아는 재료들이 보통 이래요. 그러나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감기 자체는 호재가 맞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호재가 맞아요. 사실 이게 이럴 때 원래 리플 장투하는 사람들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근데 왜? 아이씨 니떠서 아이씨 다른 코인 왜 이렇게 올라? 아이씨 깍스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불러? 얘는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 깜냥이 안 되면 장투하지 마시라. 그러나 장투를 할 거면 이럴 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 법안 통과가 2024년으로 연기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뭘로 볼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재료로 쓸 수 있고요. 2024년에 아니면 이게 지지부진하는 거를 요걸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다. 블랙록이 오면서 그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가격을 이렇게 횡보 하락시키다가 블랙록 들어온다 하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몇 달 동안 횡보하락, 일주일 만에 가격 회복,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서 내가 이 지점마다 매수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지칠 때 블랙록에 기대면 블랙록이 올라가 버립니다. 거의 뭐 촛불 하나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당연한 개념인데요. 당연한 거일수록 진리인데 그 본질적 진리의 의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비트코인은 왜 좋은 거냐. 그래서 수요 증가는 되게 많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스 어댑션이 될 요소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공급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그래요. 심지어 반감기를 또 하는데 그럼 공급 생산량 자체가 그죠? 이미 맥시멈은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지만 그거 2100만 개를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왜?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 증가해 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급은 엄청나게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4년 반감기 등 거시 암호화폐 시장 내 이벤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거다.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ETF나 뭐 반감기나 이런 게 엄청난 호재로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이 그 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 하락, 뭐 횡보 이럴 때는 이거 오케이. 그런데 우와 가자 하는데 이거 떴다? 이거는 조심.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꼭 코인뿐만이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호재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봐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 그 특례 나올 때 있죠. 그때가 10월이었나요?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특례 나왔잖아요. 보금자리. 그때 사람들이 부동산 저점이라 생각 안 했어요. 이제 대책 세봐야 뭐하냐. 안 될 거다. 가격 오르죠. 근데 지금 또 하나를 앞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생아. 이거 내년 1월인가 뭐 한다 하더라고요. 12월인가 1월인가. 그렇죠? 얘가 나오면 또 그래요. 이러면 또 밑에 있는 매물들 정부가 또 받아주겠지?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함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여기 단기 고점에 물려버려요. 진짜. 이 엘리어트 파동도 보면은 이 반등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물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는 10월 달에는 정말 방에다가도 저희 오픈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부동산 저점인 것 같다. 실거주 하실 분들 사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오히려 이때가 주변에는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럴 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21년 말이죠. 그때 가장 많이 샀고요. 누가? 20, 30대가.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사회 초년생이나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정말 살려고 하는 거, 정말 내가 안 사면 못 사겠다 하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보통 이 꼭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 정말 사이클상의 꼭지가 되든 아니면 단기 고점이 되든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좀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좀 애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보통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있는데 항상 이 선결 조건을 만족해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는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연준의 계획대로 금리 인하를 했던 기억보다는 시장에 불확실한 이벤트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인하를 하기 시작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동결 기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빠르게 내려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려면 여기에서 인하를 하는 조건이 경기 침체나 혹은 굉장히 어떤 리세션 같은 그런 파동이 나와줘야 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장 자체가 지금 당장 너무 죽겠으니까 오히려 더 패닉 물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좀 보거나 뭐 주식을 보거나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이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4년에 고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상반기 이후에 뭔가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 같아서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내렸다가 이걸 다시 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 5일에서 10일 사이 승인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90%다 이러는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요 아마 또 그 전에 갑자기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지나서 승인이 되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항상 뭔가 사람들이 이때 막 될 거다 하고 막 진짜 바라면 우주가 도와줘야 되는데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인간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보시면 이더리움 체인에서 순유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바이낸스의 자금 유출이 좀 종료된 거 아니냐, 이 퍼드가 좀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일단 좀 더 보세요. 왜? 혹시 모르니까. 코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죠? 코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FTX처럼 아직도 묶여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거 잘못되면은. 근데 바이낸스가 무너지면 진짜 코인 시장이 망하는 거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의 길이가 오늘 좀 긴 이유는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좀 본가에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요번 주 주말까지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제가 찍는 시간이 있다면 뭐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실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뭐 집에 와서 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김장하러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효자 코스프레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거 해야 돼서 좀 바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못 올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지 말고 여러분들 굳이 기다릴 필요 있나요? 알람 설정 해놓으면 되는데, 이때 뭐 해야 된다? 알람 설정 딱 해놓고 전체 알림 다 설정해놓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올렸네? 봐야지. 이러면서 그 주말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안 올리면은 잘 쉬고 있구나 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